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연이도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았죠. 현우 후배 주제에 감히 현우 아내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형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해졌어요. 그러지 말자고 속으로 계속 다짐했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렸네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날 평범했던 그 아침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한수진입니다. 올해 58이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남편 박현우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저녁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25년간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고 후배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죠. 집에 올 때마다 오늘 도연이가 이런 말하더라. 민수가 승진 준비한다고 조언 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거든요. 특히 이도연이라는 후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우보다 5살 어리지만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늘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도연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평범했죠. 현우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평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녁 7시쯤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 들어와? 물었더니 아직 회식 중이야.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 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조금 취한 것 같았지만 평소와 같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많이 마셨네? 했더니 도연이랑 후배들이 자꾸 술 따라줘서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씻고 자야지. 했더니 잠깐만 머리가 어지러워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평소에도 술 마시고 오면 그런 적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 가져다 주고 천천히 쉬었다가 방으로 들어와 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현우의 모습이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숨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수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현우가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죠. 어디 아파? 물었더니 가슴이 너무 아파 라고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순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죠.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가슴을 아파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우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조금 안심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현우가 제 손을 꽉 잡고 수진아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게 현우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그 뒤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현우를 위해 끓여둔 북어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현우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현우가 정말 없어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냄새로 가득했어요.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하얀 꽃들 사이로 현우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왜 그렇게 멀어 보이던지 현우의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팀장님이 갑자기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도현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몰려드는 와중에도 도현은 구석에 서서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도현은 현우보다 5살 어렸어요. 55세였죠.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평소 현우가 도현이는 정말 착실해 라고 자주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첫째 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조문객들을 맞고 인사하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죠.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고개를 들어보니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랐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도현이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울었나 봐요. 저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커피를 받았어요. 실제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거든요. 도현이 제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선배님이 얼마나 형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봤어요. 도현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선배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이죠. 도현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소에는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후배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도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어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형수님, 혹시 앞으로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선배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분인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명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회사 명함이었는데 뒷면에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라. 도현이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지하시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든지요. 도현의 표정이 간절했어요.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단순한 예의치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아끼셨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도현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의지하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도현이 일어났어요. 깊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도현이 준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동료의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현우를 따르던 후배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도연의 눈가가 붉어진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도 계속 도연의 말이 생각났어요. 의지하세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아직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없는 집은 이렇게 적막할 수 있구나 싶었죠. 평소에는 TV 소리라도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다 소음처럼 들렸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듣고 싶은 현우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만 되면 현우가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쥐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좀 더 빨리 알아챘으면 119를 더 일찍 불렀으면 하는 후회가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들어 조문 관련 전화가 가끔 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가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도연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컵라면 반쪽이 남아있는 식탁을 바라보며 네,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몸 상하면 선배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도연의 전화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점점 자주 왔습니다.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마트에 갔다가 좋은 사과가 있어서요. 갖다 드릴까요? 형수님, 혹시 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니죠? 매번 다른 이유로 전화를 했지만 결국 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게 되었어요. 저녁 7시쯤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전화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오면 왠지 허전했어요. 어느 날은 전화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9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때까지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죠.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도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도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도연의 전화가 왔어요. 언제나 하던 질문이었죠.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아직 못 먹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마트에서 장 좀 받아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형수님, 선배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형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럼 잠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왠지 더 편안해 보였어요. 너무 많이 사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만 샀어요. 도연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치 몇 조각과 물병만 달랑 들어 있었어요. 형수님, 이러면 안 돼요. 몸 망가져요. 도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빠가 동생을 걱정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괜찮아요. 먹고 싶을 때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도연이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신선한 야채, 고기, 과일들이 들어가니까 냉장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볶음밥 만들어 드릴게요. 선배님이 집에서 가끔 요리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조금 배웠거든요.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거든요. 현우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도연이 양파를 썰기 시작했는데 눈물을 흘리더군요.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지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금방 할게요. 도연의 손놀림이 생각보다 능숙했어요. 양파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고 팬에 기름을 두르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그래서 요리를 조금 배웠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도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볶음밥을 만드는 동안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요리 냄새였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연이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준 볶음밥을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계란도 예쁘게 올려져 있고 파도 잘게 썰어져 있었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맛있었어요. 간이 딱 맞았고 야채들이 아삭아삭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배님이 형수님 요리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이신다고. 그랬나요? 네, 맨날 자랑하셔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도연의 말에 현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 요리를 자랑했었나요? 집에서는 별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기대할게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복사기를 고장내고 울고 있더라고요. 선배님이 가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니 본인이 직접 수리기사 불러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현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도연의 말을 들으면서 현우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만 봤던 현우가 아닌 직장에서의 현우 말이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요리까지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금방이에요. 도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넓고 손이 큰데 설거지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지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도연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서요. 도연도 따라서 웃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멈춘 후에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현우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현우의 후배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 뒤로도 도연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요리를 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게 되었죠. 도연이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설렜어요. 누군가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혼자 지내는 적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황이 달라졌어요. 도연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요리 준비를 했을 텐데 말이죠.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집에 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도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현우도 가끔 집에서 맥주 마셨는데 뭐. 현우 얘기를 꺼내자 도연의 표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어요. 도연과 마주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게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나요. 도연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도연이 계속 현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후배들을 챙겨주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듣고 있으니까 현우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맥주를 몇 캔 더 마셨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저에게는 꽤 취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도연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형수님, 도연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떨리는 것 같았죠. 네, 제가 이상한 말에도 화내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선배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지금도 존경하고요. 도연이 맥주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연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사실 선배님 곁에서 늘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감추기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무슨 말씀이에요? 형수님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선배님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생각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고백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 씨, 선배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수님을 도와드리면서 이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형수님의 슬픔을 보면서 안아드리고 싶었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현실이 돌아왔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안 돼요. 저는 급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안 돼요. 당신은 내 남편의 후배예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이건 금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구석이 비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도연 씨, 제가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이 돌아봤는데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손을 보니까 아직도 도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도연의 손을 놓기 싫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기다리고 방문을 기다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랑인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도연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현우에 대한 미안함, 도연이 현우의 후배라는 사실, 모든 게 복잡했어요. 금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도연과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전화가 왔는데 말이죠. 아마 그날 밤 제 반응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둘 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그리워졌고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셋째 날이 되던 날 도연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계속 도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현실처럼 생생하기도 했고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까요? 사과할 말씀도 있고 괜찮아요. 사과할 것 없어요. 그래도 한번 뵙고 싶어서요. 마음 정리도 하고 싶고요. 결국 저는 그럼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도 도현을 보고 싶었거든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이 온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둘 다 그날 밤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뭐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끓여주세요. 오랜만에 형수님 요리 먹고 싶어요. 도연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도연은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줬을 텐데 말이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차렸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형수님 요리가 최고예요.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선배님이 자랑하실 만해요. 도연이 현우 얘기를 꺼내자 잠시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현 씨, 네, 그날 밤 얘기.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누구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시죠. 문 앞에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우의 직장 동료 김 과장이 서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오시다니. 더군다나 도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급히 거실로 뛰어갔어요.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하죠?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죠. 뒷문으로 나갈까요? 안 돼요. 이미 차봤을 거예요. 식탁을 보니까 두 벌의 그릇과 젓가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도 아직 김이 나고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나 봐요. 일단 그냥 계세요.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네, 알겠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김 과장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수진아, 김 과장하고 현우 기일 때 뭐 준비할지 상의하려고 왔어.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도연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걱정됐죠. 어머니, 김 과장님, 도연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 도연이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식탁 쪽을 바라봤는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벌의 그릇, 아직 따뜻한 김치찌개, 그리고 함께 마신 맥주캔까지. 모든 게 너무 명백했어요. 아, 도연 씨가 장 받아주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급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받아줬다고?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보시더니 싱크대 근처에 놓인 대형 장바구니를 발견했어요.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본 흔적이 너무 명백했죠. 요즘 혼자 장보기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도현이 설명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김 과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둘러보고 있었고요.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가. 늦었어. 시어머니가 도연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겠어요. 어머니, 김 과장님 안녕히 계세요. 도연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식탁을 바라보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현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집에 들이고 그래? 결국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정말 그냥. 오해? 이게 오해야? 둘이서 저녁 먹고 맥주까지 마시고 김 과장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수진아, 체면이란 게 있는 거 아니야? 현우 후배를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올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의심받을 뿐이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고 있었다는 걸요. 집안 공기가 숨막힐 것 같았어요. 긴장과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김 과장을 통해 회사에도 소문이 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현우 팀원의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도연 씨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돌고 있다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부풀려질 게 뻔했죠. 아니에요. 그냥 가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현우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서 조심하라. 체면을 생각하라는 말들을 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신우이와 함께였습니다. 표정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까 신우이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 현우 후배랑 그런 사이라며?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냥이 뭐야? 김 과장이 회사에서 다 봤다고 하더라. 너희 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굴었는지.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오빠가 죽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남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현우 후배를, 현우가 그렇게 아꼈던 사람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계셨죠. 내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후배와 이런 짓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이런 큰 소리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는데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심각했어요. 형수님, 소문 들었어요. 제가 정리하겠어요. 도연이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험악한 표정, 제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죠. 도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도연을 보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뭐야, 갑자기? 형수님께 폐를 끼쳐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가슴이 쿵했습니다. 도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선배님이 지켜주던 분을 이제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도연은 굽히지 않았어요. 선배님을 평생 존경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현우 후배 주제에 감히 현우 아내를?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형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도연의 고백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너마저. 저도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울면서 말하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떠나고 나서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지냈는데 도연 씨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계셨지만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우 후배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뭐야?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도연 씨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오빠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저도 알아요. 매일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빌어요. 하지만 뭐야? 하지만 현우도 제가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무릎을 꿇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사랑해요.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형수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시어머니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도연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적막감에 휩싸였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혹시 모든 게 끝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한 건 아닐까? 저도 너무 무모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도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형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어머니 마음을 돌리겠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혼자 오셨습니다. 표정이 그전과는 달랐어요. 화가 나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복잡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앉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참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네, 현우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현우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 안 했어. 어머니, 현우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아직 젊은 여자야. 혼자 평생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머니, 저는 아니야, 내 말 들어. 현우도 네가 웃으며 사는 걸 바랐지 울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아셨나 봐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네, 말씀하세요. 가시맘에 숨어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현우 후배든 뭐든 정말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해. 뒤에서 수근거리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현우 재산은 계속 지내야 하고 도연이도 평생 현우를 형처럼 모셔야 해. 그럴 수 있겠어? 네, 물론이에요. 다음 날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을 전해주니까 도연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용을 말해주니까 도연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선배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평생 현우 그림자 아래서 사는 거예요. 형수님, 저는 선배님 덕분에 형수님을 만났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작은 가족 모임을 제안하셨어요. 신우이의 가족과 저희, 그리고 현우의 몇몇 친한 동료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현우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야. 시어머니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와 도연이가 함께 하기로 했어. 현우도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선배님을 평생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연이 현우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도연아, 팀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허락하셨을 거야. 형수님 잘 모시고 살아. 네, 과장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너희끼리 잘 지내라며 돌아가셨고요. 도연과 단둘이 남았을 때 처음으로 당당하게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죠?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있을 테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저도 따라서 웃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왜요? 아니에요. 그냥 부르고 싶어서. 이제 그런 호칭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익숙해서. 둘이 함께 웃었어요. 현우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죄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구나.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우를 사랑했던 마음도 진짜였고 지금 도연을 향한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거죠. 도연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우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도연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